안녕하십니까. 네, 회복으로 가는 길 이 선생입니다. 오늘 제가 올릴 영상의 주제는 요즘에 가장 심각하고 또 그 내용이 길 것 같은데 불법 사채, 뭐 흔히 말하는 30에 50 대출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 사채에 대한 실상과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.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전반부 제가 1, 2, 3편 정도로 나눠서 찍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. 우리 단도박에 있어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불법 사채인데요. 도박 중독은 돈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겠죠. 당연하죠. 그런데 또 이게 너무 오바를 하면 도박 중독이 문제인데 돈 문제가 이 앞에 나서는 이런 앞뒤가 바뀌는 형상이 돼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. 그렇다고 해서 돈 내 문제가 뭐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채권 추심, 빚독촉을 하게 되는데요. 그것도 국가가 정해놓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만 하는 방법으로 빚독촉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에서 빌린 부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도박을 끊고 올바른 대처를 하겠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 법안에서의 틀 안에서 대처를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어렵지 않습니다. 그렇게 상환도 그렇게 이제 중재해주는 기관이나 법도 있고요. 그런데 이 영역을 떠나서 국가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. 그 불법 사채가 요즘에 기승을 하는데요. 30에 50 대출은 전형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뭐 이게 보호자들도 이 영상을 보시니까요. 대상자들도 잘 아셔야 돼요. 어떤 이 말도 안 되는 불법이냐면 30만 원을 이제 실제로 받고요. 갚을 때는 50만 원. 그러니까 이자가 20만 원이 붙어서 주는 그런 대출입니다. 소액이면서 거의 2배에 대한 이자죠. 그리고 단기 일주일에서 열흘 이 정도. 당연히 이거는 시작부터 태생부터가 불법인 대출인데요. 이 불법 대출이 왜 무섭냐? 그 채권 추심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. 이제 당연히 폭력, 협박, 폭력은 빠집니다. 절대 이 사람들은 그림자예요. 나타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폭언, 그 다음에 뭐 협박, 그리고 제일 우리 이 대상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담보로 하고 잡고 있는 그 지인들의 전화번호입니다. 연락을 하겠다는 거죠. 당신이 돈을 안 갚을 경우에는. 그런데 태생 자체가 불법임에도 일단은 이 불법은 어떤 불법이냐면 형사법, 그러니까 형사처벌 아시죠? 형사법의 불법인 내용들입니다.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채를 쓰게 하는 그 걔네들의 목적은요. 그 대상자의 두려움입니다. 두려움을 이용하는 건데요.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을 이용해서 빚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은 아주 큰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불법과 합법의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? 합법적으로 대응을 한 사람들이 당연히 이겨야 되겠죠. 뭐 이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올바르게 대처를 하고 빚을 안 갚는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빚을 안 갚는다는 게 아니니까 대처를 하고서 약간의 갈등은 있겠지만 그 방법을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도 알려드려도 대상자들이 거기서 머뭇거린다는 거예요. 그게 싫으니까, 불편하니까, 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.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인하여 이 불법 사채가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3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저와 상담을 하시던지 인터넷에 찾아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.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내가 도박을 끊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를 해서 끊을 수 있다.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, 각 상담센터나 그 상담사들은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지식들은 다 갖고 계세요. 도박 중독을 상담하고 계신 분들은. 그러니까 얼마든지 협조나 도움을 요청하시면 알려드릴 겁니다. 좀 앞에 설명이 길 수밖에 없죠. 이거는 30에 50의 대출이라는 거는요. 이 대출이 탄생한 배경은 무조건 도박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.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급한 빚도 내가 30만 원을 쓰려고
이자를 20만 원 더해서 50만 원을 갚는, 그것도 열흘이나 일주일 만에. 그죠? 절대 없습니다.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. 하지만 도박 중독자들은 가능하겠죠. 왜냐? 따서 갚으면은 이자가 내 돈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갚을 수 있다. 우리가 도박을 하고 싶을 때, 돈을 빌릴 때 이미 전두엽이 기능은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파민이 우리 머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 통행적인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무시하고 그 30만 원으로 내가 300만 원, 30만 원으로 3천만 원을 만들 생각인데, 그 중에 20만 원 이자가 뭐가 아깝겠습니까? 그런 식으로 빌리는 거고, 여기 한 군데만 빌리지 않죠. 최소 3군데, 4군데, 5군데, 제가 상담했던 분들은 40군데 이상을 빌린 분도 계셨습니다. 그러면 말도 안 되겠죠. 예. 그리고 이자가 붙는 날짜 단위도 일주일에서 열흘이니까요. 자,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고, 이 사람들은 얼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. 그렇죠?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로, 카카오톡으로, 통화로만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통장은 무조건 다 불법 대포 통장이고, 전화기는 다, 그렇죠? 대포폰입니다. 첫 번째, 이분들은 무등록 대부업자입니다. 무등록 대부업자는 불법입니다.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고, 자세한 법적 그 조항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. 두 번째, 이분들은 이자 제한법, 국가가 이자를 정해놨습니다. 우리가 돈거래를 하는 건 자유지만, 이자는 그 예전에 고리대금업자처럼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요. 그 보호하는 입장에서 연 20%입니다. 연 20%고, 코로나 시국에 특히 무등록 대부업자는요, 어떤 법까지 나왔었냐면, 이 자체 빚을 갚지, 이자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하자, 그런 법도 있었지만, 그 20%가 아니라 6%의 이자로 한정한다라고 법이 아예 인터넷 주시면 나옵니다. 국가에서 발표를 했고요. 워낙 이 불법 사채가 기승을 해서. 하지만 이 사람은 그걸 받을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되죠? 이자 제한법 초과로 인하여 두 번째,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. 무등록 대부업자 이자 제한법. 세 번째, 우리한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빚독촉을 하죠? 온갖 욕설을 하고요. 아무 때나 전화를 하고요. 제일 심한 건 우리들의 지인 전화번호에, 그쵸? 다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 채무 관계를 다 오픈하고, 심지어는 욕설을 하고 대신 갚아줄 것을 강요합니다. 이거는 채권추신법 위반입니다. 채권추신법 위반 또는 협박죄에도 포함되고요. 개인정보 누설에도 포함되고, 온갖 다 형사처벌을 할 짓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그 불법 대부업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. 돈 준다고 나타나라고 해도 안 나타납니다. 왜냐하면 잡혀가니까. 예. 왜냐하면 자기들이 나타나는 순간 잡혀가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곳에서 이 사람들과 대응을 해야 됩니다. 나와라, 경찰서에 가자. 많은 분들이 내가 그 사실을 동의해서 빌렸기 때문에 그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? 절대 아닙니다. 동의를 내가 했다 할지라도, 그러면은 선생님 불법에 동의했다고, 내가 살인 청부를 동의했다, 누구 납치하기를 동의했다, 그럼 그걸 지켜야 됩니까? 그걸 지켜야 되나고요. 내가 너 살인할 때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50만 원 먼저 주고, 내가 살인 끝나고 나면은 나한테 250만 원 더 줘. 그렇다고 해서 그 50만 원 먼저 받았다고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? 아닙니다. 절대 선생님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. 선생님들은, 그 대상자들은, 돈을 빌린 분들은 돈을 갚기만 하면 되고, 그런 부채권 채무의 관계는 민사법으로 진행이 됩니다. 이해가 되시겠어요?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입니다.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도박 중독자들의 잘못된 생각들이, 내가 동의를 했고 알고 빌렸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. 그러므로 나는 도박을 할 수밖에 없다. 아니면은 부모님이 대신 갚아줘야 한다. 아내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. 그러면 도박을 안 할 것이다. 이런 논리로서는 절대 도박을 끊지 못합니다. 이해되십니까? 제가 오늘 첫 시간입니다. 이 30에 50 대출, 불법 사채 대출, 고이자 불법 대출 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하고, 그렇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여야만 도박 중독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. 쉽지는 않겠죠. 제가 이렇게 말을 간단히 한들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쉽지도 않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. 왜냐?
어떻게 대응하라고 합법적인 법들이 다 나와 있고, 심지어는 그 법의 전문가들, 변호사 분들이 다 도와드립니다. 변호사 분들이 그분들을 도와드리겠어요? 국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법률 서비스도 있지만, 솔직히 무료기 때문에 조금 그 서비스의 질이 낮거나 이론으로만 공부하신 분들이 대처 방법이 조금 미흡할 수도 있지만, 본인들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.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다 안내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런 거에 절대 그 낙담하지 마시고요. 이거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결국 돈을 갚아야 깨끗하게 해결돼. 돈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도박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. 부모님들이 합법적이지 못하면, 보호자들이 합법적이지 못하면 절대 그 대상자들은 합법적이 될 수 없습니다. 자식이, 남편이 불법적인 것을 선택했다 해서 그 말에 동의하고 설득을 당해서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하자가 절대 방법이 아니고요. 그래서 가족교육, 가족상담이 필요한 겁니다. 어떻게 보면은요, 그 확신이, 이것을 합법적으로 대응해야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만 이 방법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급하게 저한테 요즘에 너무 많은 이 불법 사치 대출에 대해서 도박과 연관된 상담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빨리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리는데요. 이 영상을 보시고, 이건 1편입니다.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하다. 거기에 대한 확신을 드리려고 제가 올렸고요. 추가적으로도 영상을 조금 디테일하게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, 저희 상담실에서는 이런 그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.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현장의 경험은 있겠지만 저희 고문, 저희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들이 다 계시고요. 그런 거에 전문의 변호사님입니다. 그분들이 선생님들에게 법적인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, 뭐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다 운영하는 그 도박 중독 상담 기관에는요, 재정과 법률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상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건 뭐 거리가 먼 분들이건 인근에 있는 1336에 전화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어쨌든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. 네, 이상입니다.